자,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공개도면 6번 문제 동관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강관 조립을 이렇게 완성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을 정면으로 본다라는 느낌이 지금 현재 화면상 요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지금 잡고 있는 상태고요. 요 상태에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요 레드샤를 기준 우측편에 있는 게 1번, 좌측편에 있는 게 10번 도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2번, 3번, 4번, 5번 해서 이렇게 동관 내려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9번이 되겠네요. 9번, 8번, 그 다음에 7번, 6번 해서 동관이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당 요 화면대로 봤을 때 지금 동관이 어떻게 돼요? 동관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로 그 바이스에 고정을 하게 되면 동관이 아래쪽을 보다 보니까 이 작업하기가 좀 불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전에 5번 도면에서도 이 방법을 썼었는데 어떻게 하시면 돼요? 작품을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상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강관의 8번 도막을 바이스에다가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동관 재단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CM 어댑터를 결합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뒤집어 뒀기 때문에 어느 쪽이 동일보가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하면은 잘못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오작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도면을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도면상 6번과 5번 사이에 동관이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A 단면도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면도 상에 A-를 보셨을 때 A 부분이 밴딩이고 A- 부분이 동일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평면도 상에서 6번, 5번 사이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그대로죠. 6번은 A고 5번은 A-이기 때문에 A 부분은 밴딩이고 그리고 A- 부분은 동일보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면도 상에서도 동일보가 용접이 된다. 그래서 용접 기호가 표시가 돼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 A- 부분 쪽인 거죠. 자, 그렇다면 A-는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강관 도막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강관 5번 도막에 A- 부분이 연결이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관 5번 도막 쪽이 동일보가 들어간다.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뒤집어 뒀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관 도막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 5번 도면 같은 경우는 제가 뒤집었을 때 이 번호가 보였었는데 제가 앞에서 마킹해 둔 번호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안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 번호를 확인하셔서 요 상단에다 적어 주시면 되죠. 요게 5번 도막이고, 자, 지금 화면상 요 녀석이 5번 도막입니다. 그리고 요 녀석이 6번 도막이에요. 그래서 위쪽에다가 이렇게 6번 도막이라고 표시를 해 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이 강관 5번 도막에만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L보라고 그냥 적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줄여서 그냥 L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동일보가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킹을 해두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부분이 5번 도막이 되는 것이고, 이 5번 강관 도막에 동일보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주면은 맞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CM 어댑터가 여기에 결합이 될 것이고요. 양단에 CM 어댑터가 결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몽키로 마지막에 조일 거 생각해 가지고 같이 조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시면 되고, 제가 요거를 처음에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뭐 항상 하는 거니까 저도 습관이 돼서 한 번씩 까먹습니다. 뭐였어요? 이 전장 길이를 맞추고 그리고 요 CM 어댑터의 각단의 길이를 맞추는 거였죠. 그래서 물론 이전 시간에 제가 다 맞춰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지금 가로 전장이 610mm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610mm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 가로 전장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도면상에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번과 10번 도막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치수 270mm, 10번 도막의 치수 340mm를 더하게 되면 610mm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가로 전장 610mm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부분 제가 앞에서 다 맞췄습니다. 강관 조립할 때 다 맞췄기 때문에 요 CN 간의 거리, 즉 이경 엘보 구멍 센터 간의 거리를 한 번 더 측정을 해보면, 자, 지금 요 녀석이 160mm가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도면에서도 보시면 아시듯이 뭐 A 단면을 보셔야 되고 6번, 5번 사이에 동간 치수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셨을 때, 자, 이렇게 보면은 센터 간에 160mm가 나와야지만 제가 마지막에 동간을 재단했을 때 최종 치수 역시도 맞아 들어간다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치수 확인까지 해 주셨다면 이제는 재단을 시작합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동엘보 쪽 작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번 도막에다가 엘보라고 표시를 해뒀기 때문에 여기가 동엘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상태로 결합을 해줍니다. 자, 동간이 조금 앞쪽이 찌그러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을 줘서 지그재그로 돌려가면서 삽입을 하면 쏙 들어가요. 그리고 한번 삽입되고 나면은 요게 앞부분이 정형되면서 요게 그 다음에 넣으실 때는 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에서 끝까지 딱 밀어 넣으시고 아래쪽 도막이 놀지 않게 밑에를 이렇게 받쳐 주셔야 됩니다. 받쳐 주신 상태에서 밀어서 끝까지 넣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바로 치수를 마킹하시면 되죠. 자, 이 높이를 보셔야 되는데 높이 같은 경우는 A 단면도에 보시면 160mm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마킹해 놓습니다. 어디서 마킹합니까? 여기 강관의 센터에서 마킹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강관의 센터에서 160을 맞춰서 이렇게 마킹을 일단 해두세요. 이렇게 마킹하고 다시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0 일단은 마킹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커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엘보가 삽입이 되면 삽입이 여기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동엘보의 치수만큼 늘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0보다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맞춥니까? 요 동엘보의 센터 부분, 그래서 삽입 후 요 센터입니다. 삽입은 여기 밑에고 요게 요렇게 삽입돼서 요 센터 부분 치수를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구멍의 센터에 딱 갖다 대놓고 그럼 요 구멍 센터가 160mm가 맞아야 된다라는 소리죠. 요렇게 맞추고 요 밑에 단 삽입부에 요 삽입부에 길이를 맞춰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커팅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요 밑에 부분이 커팅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삽입 길이까지 맞춰주셔야지만 정확히 재단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동일보의 삽입부 치수를 맞추셨다면 이 아랫단에서 커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커팅을 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동일보에 삽입을 시키고 그 다음 CM 어댑터에 넣어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은 이쪽이지만 우리가 치수 확인을 위해서 잠시 이렇게 거꾸로 돌리시면 되죠. 거꾸로 돌린 상태에서 이 아랫단 강관의 센터와 여기 동일보의 구멍센터입니다. 구멍센터까지의 치수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 자, 센터 간의 치수가 160mm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맞다면은 오케이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방향은 이쪽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밴딩 치수를 잡을 겁니다. 밴딩 치수도 마찬가지. 일단은 삽입을 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은 삽입을 해 둡니다. 앞부분이 조금 많이 변형이 됐나 봐요. 오케이. 이제는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쏙 들어가네요. 자, 그러면 요 밴딩 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꽂아둔 상태에서 어디서부터 잽니까? 똑같이 요 강관의 센터 부분이죠. 강관의 센터 부분에서 높이를 먼저 잽니다. 높이 같은 경우는 A-에서 확인하듯이 똑같습니다. 160mm로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센터에다가 160 맞춰서 마킹을 해둡니다. 이렇게 마킹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밴딩기 8분의 5인치 동밴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모델입니다. 반지름이 57mm란 말이에요. 그 말은 여기에서 0점을 잡아서 밴딩해버리면 반지름값 57mm만큼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센터의 치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늘어나는 반지름값을 이렇게 빼주는 거죠. 거꾸로 마킹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꾸로 반지름 얼마라고 했어요? 57mm 거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57mm를 마킹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반대로 마킹한 요 부분이 0점이 된다라는 소리겠죠. 자, 이렇게 마킹을 하시고 밴딩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 반대쪽 손잡이는 이렇게 왼쪽으로 젖혀 두시고요. 작업자 왼쪽으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왼쪽에 고리가 있습니다. 이 고리가 있는 쪽에 요 동간에 마킹을 보시면 이쪽 편이 CM이에요. 그래서 여기 CM 부분에서 강관이 있으면 강관 센터에서 160mm까지 마킹을 한 거고, 그 다음 반대쪽으로 57mm 반지름을 빼준 개념이죠. 거꾸로 마킹을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 고리 쪽으로 여기 CM 어댑터가 있었던 부분, 짧은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작업자를 기준 왼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 0점 마킹 부분이 밴딩기의 0점에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고리를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밴딩기 홈까지 끝까지 밀어 넣어 주신 상태에서 자, 반대쪽 손잡이를 이렇게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뒤쪽 여기 뒤에 보면 축이 있는데 이 축이 수직이 되도록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 상태에서 서서히 당겨가지고 90도 밴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밴딩을 해서 오셨다면 여기 CM 어댑터에다가 꽂아서, 자, 이렇게 끝까지 꽂아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치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치수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가로 치수가 지금 도면상 160mm가 나오네요. 자, 도면상 160 나오니까 센터 간에 160 이렇게 나오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시고, 자, 그 다음 뭡니까? 여기 윗단 이 높이도 똑같죠? 높이도 160mm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다면 그 상태로 엘보의 삽입 길이만 확인하셔서 커팅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제가 앞에서 5번 도면까지 충분히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작업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게 직각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직각을 맞춘 상태에서 이 삽입 길이를 맞춰줘야 정확히 맞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오케이, 직각이 맞는 상태로 손으로 딱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동일부의 삽입부까지 마킹을 해서 여기를 이제 커팅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혹시 모르니까 커팅해주시기 전에 여기 CM 부분 있죠? CM 어댑터 부분을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뭐 화살표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CM이라고 적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요걸 이제 뒤집어서 용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뒤집어서 용접하면 어떻게 되죠? 치수가 바뀌어버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표시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상태로 마킹부에서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커팅했고 삽입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오케이. 지금 다 들어가질 않아서 치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두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물론 두드려도 되는데 세게 두드리면 안 돼요. 이 동일부 찍혀버려요. 그래서 톡톡톡톡 살살살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높이 160 나오고요. 여기도 160 연장선상에서 160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160 나오는데 지금 각도가 조금 빼딱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요 부분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유니온 쪽에서 돈 것 같아요. 이 유니온 쪽에서 살짝 이렇게 기운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용접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하고 CM 어댑터를 최종적으로 결합하실 때 최종적으로 각도까지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동간 재단은 끝이 났고요. 이 상태로 들고 가셔서 CM 어댑터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M 어댑터 용접하실 때 주의할 점 뭐죠? 이 동일보를 먼저 용접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시 CM 먼저 용접하고 테프론 감아서 조인 후에 마지막에 동일보 삽입하고 작품 전체를 들고 가서 동일보에서 마무리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CM 어댑터 용접 한번 해봅시다. 자, CM 어댑터 용접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혹시 몰라서 동일보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양쪽 CM 어댑터와 재단된 동관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불꽃 온도 적당하게 조절을 해 주시고요. 자, 은납봉을 살짝 가열해서 봉사를 찍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CM 어댑터와 동간 쪽을 예열해 주세요. 자, 어느 정도 열을 받기 시작하면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면의 색깔을 보는 거죠. 동간의 색깔과 CM의 색깔이 비슷해지는 시점을 찾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색깔이 비슷해지기 시작하면 봉사를 살짝 이렇게 발라주시면서 자, 용접봉을 서서히 갖다 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용융점이 맞다면 이렇게 은납이 싹 스며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불꽃을 멀리 대면 요거를 이런 식으로 두꺼하게 쌓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반짝반짝 거릴 때는 손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줍니다. 자, 그리고 약간 까무잡잡하게 동간이 식으면 다시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돌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용접봉 다시 살짝 예열해서 봉사 콕 찍어줍니다. 자, 그 다음 부분 들어갈게요. 그 다음 부분 예열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녹죠. 자, 앞부분에 은납봉이 녹기 시작하면 그 상태로 용접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불을 약간 멀리 대서 온도 조절을 하면서 진행을 서서히 진행을 해주세요. 뭐 급하게 가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반짝거릴 때는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 각도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 들어갑니다. 앞쪽에 예열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앞쪽이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봉사를 살짝 발라서 마지막 부분이 스며들지 않길래 제가 봉사를 살짝 더 찍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용접봉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반짝거릴 때 손대지 마시고요. 잠시 기다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카맣게 식어주면은 요거는 물에 식히시고요. 동간 같은 경우는 물에 빨리 식혀주실수록 산화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먼저 식히고 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 직관 부분은 물에 식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기퉁이에다가 이렇게 챙겨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요 밴딩 부분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CM 꽂이에다가 CM을 이렇게 꽂아 주시고, 자, 제가 화살표 표시해뒀죠. 요 부분이 CM 어댑터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해주고 용접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불꽃 온도 맞춰주시고요. 은납봉 살짝 가열해서 봉사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CM 어댑터와 동일보를, 동일보가 아니고 동간이죠.
자, 그리고 CM 어댑터와 동관을 같이 예열해 주세요. 자, 색깔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위아래 색깔이 비슷해지면 동사를 살짝 발라주시고, 자, 그 다음 용접봉을 넣어서 이렇게 스며들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불이 좀 센 것 같으면 낮춰주셔도 되고, 저와 같이 이렇게 약간 멀리 대주셔도 됩니다. 지금 불이 좀 센 감이 있어서 약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시다가 불이 세거나 약하면은 중간중간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예열이 됐다면 이렇게 스며들어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기다려 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새카맣게 약간 굳어주면 방향을 바꿔서 이어서 하면 되겠죠. 반짝거릴 때 잠시 기다려 주시고, 또 방향을 바꿔줍니다. 싹 스며들어오죠. 자, 반짝거립니다. 잠시 기다리고요. 돌려주시고, 거의 끝났는데 혹시 모르니까 불을 대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반짝거릴 때 마찬가지 기다려 주셨다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물에 식혀서 CM 조립하러 가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CM 어댑터 두 구간 다 모두 용접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식혀 왔고요. 이제 요 A 부분에 결합을 해주면 되는데, 결합하기 전에 당연히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 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감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자, 요 동일보가 들어갈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보가 이렇게 일단 직관에 삽입이 될 거고요. 요 직관에 삽입이 된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지만 A 단면도 중에 A 부분이 동일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면도 상에 강관 5번 도막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강관 5번 도막이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여기 엘보 표시를 미리 적어뒀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소리예요. 혹시나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표시해뒀는데 또 급해가지고 잘못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 5번 도막 쪽에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로 일단은 직관부터 제가 삽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치수를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높이가 160mm가 나와야 되는데 센터 오케이, 160mm 정확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높이 맞다면은 이제 반대쪽에 우리가 밴딩했던 도막이죠. 요 밴딩 도막을 삽입시켜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이 조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시작하면 이제 엘보 쪽에서 삽입시키면 되겠죠. 자, 동일보 이렇게 돌려주시고 마찬가지 이 부분도 돌려가면서 서서히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제가 동엘보 쪽이 아무래도 경도가 높기 때문에 동엘보를 살살살살 쳐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이 동관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지겠죠. 이 열을 받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연질입니다. 그래서 요 치는 것도 살살살살 세게 치면은 동엘보도 마찬가지로 찍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힘 조절하는 것도 여러분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치수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가로 그리고 세로까지 치수가 오케이, 잘 맞아 들어갑니다. 이렇게 치수까지 잘 맞추셨다면 이제 작품을 들고 가셔서 동일보에서 용접해가지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동일보 용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동일보 용접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 동일보 용접 같은 경우는 붕사 쓰는 거 아니에요. 간혹 동일보까지 붕사를 쓰시려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한 번 더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예열을 일단 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용접 밸브의 면도 어때요? 항상 위쪽을 보게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은납봉이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밑으로 흘러내리려고 하니까 이 용접면이 위쪽으로 오게끔 그렇게 하면은 덜 흘러내린다라는 거겠죠. 자, 요렇게 충분히 빨갛게 익었다면 용접봉을 서서히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요런 식으로 서서히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은납봉이 이 열 따라서 갑니다. 면의 열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그 성질을 이용해서 서서히 이렇게 용접을 해주시면 돼요. 자, 뒷부분에 열이 좀 덜 간 것 같아서 뒷부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이 끝이 나면 요 반대쪽 면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올 수 있게끔 작품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동일보 용접면이 위쪽을 볼 수 있게끔 제가 작품 구도를 다시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로 같은 방법으로 용접하시면 되죠. 자, 앞부분에서 열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금방 예열이 될 거예요. 자, 요렇게 빨갛게 익으면 서서히 갖다 대보면 되죠. 용접봉을 서서히 갖다 대서 이제 쓱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자, 오케이. 뒷면도 혹시 모르니까 열을 한번 더 대주시고요. 오케이. 반짝거릴 때는 손대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셨다가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도 물에다가 한번 식혀 주시면 산화가 방지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에 식히고 이제 이동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동간엘보 용접까지 마무리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동간 작업까지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내고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유니온을 확인 사살 해주고 제출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앞에서 쪼이기는 했지만 덜 쪼이기도 했고요. 혹시나 실수로 안 잠궜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마지막에는 유니온을 한 번 더 체결시켜주고 마무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파이프 렌치는 요 카플러가 있는 쪽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 몽키 같은 경우는 카플러가 없는 반대쪽에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카플러만 이렇게 조여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패킹은 제가 앞에 강관 작업할 때 넣어뒀으니까 안에 패킹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카플러를 조여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제출을 최종적으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관리 기능사 실기작업형 6번 도면까지 최종 완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화면상 정면으로 돌려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레듀샤를 기준해서 저도 거꾸로 놓을게요. 도면을 레듀샤를 기준해서 1번, 그 다음 여기 올라가는 도막이 2번이 되겠죠. 2번, 그 다음 3번, 45도 꺾이는 부분 4번, 5번, 그 다음 동간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요 부분이 A-라는 소리죠. 그래서 A-이기 때문에 여기 동일보가 들어가고 밴딩해서 올라갑니다. 그럼 여기가 A 부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6번, 7번, 8번, 9번, 10번 토막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면에서 보셨을 때 동일보가 이쪽에 위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6번 도면을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사실상 B 단면도를 해석하지 못해서 어려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B 단면도대로 제가 보여드리면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셨을 때가 바로 B 단면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요렇게 들고 보면은 여기 구멍 부분이 T의 구멍입니다. T의 구멍 이렇게 뚫려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여기가 B 부분이 되는데, B 부분에서 요 T 구멍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T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2번 도막이 올라가서 3번 쪽으로 꺾이고, 그 다음 3번 도막에서 45도 써서 4번 도막 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 뒤쪽 5번 도막 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B 다시 쪽에 내려오는 이 동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이 동간이 보인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5번 도막은 안 보이죠. B 다시 부분에서는. 그래서 요 뒤쪽에 있는 동간이 보인다라는 그 부분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은 좀 수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지 않고서는 이 입체적인 모양을 머리에 담기는 사실상 초보자분들 기준에 했을 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촬영한 영상과 완성된 사진을 보시고 제 촬영 영상 이후에 또 완성 사진 나오죠. 그런 사진들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완성을 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Jack it up.